네, 7월 22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플 관련해가지고 한 덩어리 저희가 짚어볼 거예요. 좀 리플 흐름이 좀 아쉽죠? 0.8달러 지지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0.8달러에서 0.85달러 그 사이 저항 라인이 꽤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0.8달러 얼마나 잘 지지를 받아주고 0.94달러, 94달러 가장 직전의 고점이었죠. 가장 직전의 고점이었던 0.94달러까지 돌파 테스트를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참 지금 좀 약간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94달러까지만 넘어가 주면 사실 이제 1달러라는 그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이 있어서 그걸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참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0.77달러, 0.8달러 아래에서 자리하면서 이 조정을 조금 세게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일간 차트나 4시간 차트 정도로 좀 넓혀서 보면 그냥 뭐 벌어질 수 있는 조정이긴 하거든요. 워낙 한꺼번에 그냥 100% 가까이 팍 뛰어버려가지고 이 정도 조정이 사실 가능하긴 가능한데, 왠지 그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마음에 있던 그 기대 심리가 사실 그런 머릿속에 있는 이성적인 부분보다 또 이게 부풀려 있잖아요. 버블이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1,000원에 조금 간당간당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며칠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지수인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는 게 0.65달러예요. 그러니까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 소송 일부 승소에 대한 결과가 작용을 하면서 한번 펌핑이 나와주니까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65달러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0.65달러 리테스트는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0.85달러를 잘 저항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은 직전 고점이었던 0.94달러가 될 거고, 만약에 0.65달러가 깨지게 된다라면 0.56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와, 이건 좀 바라보기 싫은데, 그죠? 그래서 한 0.7달러 정도대에서 지지 잘 받아주고 이제 0.8달러 위로 좀 올라서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가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시그널로 시장을 한 번 더 흔들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세 전망은 정말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잭더 리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 맥시멀 리스트죠. 맥시멀 리스트 다운.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차트는 그리기 나름이라고. 정말 맥시멀 리스트 다운 딱 차트가 지금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페넌트 패턴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면 0.94달러에서 한번 저항이 있겠지만 여기 뚫어주고 그 다음은 이제 1.56달러까지 나갈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또 그럴싸하죠. 예, 이거 보면 그럴싸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0.78달러 아래로 지금 내려서서 여기가 지금 꼬리가 보이잖아요. 이 촛대가. 그래서 지금 여기 지지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다.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가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고, 0.56달러 싫은데?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서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조금 의미 있게 하나가 더 들어와주면 참 좋겠다. 예를 들면 합의를 안 하고, 합의를 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소송이 딱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정도의 재료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분위기는 좀 지금 그렇지가 않죠. 이건 아이리시 레드크립토라는 사람이 올린 건데, 지금 4시간 차트에서 지지라인이 깨졌다, 지지라인 깨진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역시 0.56달러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56달러까지 후퇴 가능성, 라케시 우페디에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후에 여기서 지지 확인하고 랠리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리플이 폭락할 것이다, 9월이 되면 리플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또 너무 선명하게 비교가 되는, 대비가 되는 지금 분석들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했습니다. 9월에
이 40% 폭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들 특히 XRP 맥시멀리스트들 가운데서는 나름의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8월부터 랠리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다크 디펜더. 그리고 이제 뭐 9월에 40달러 폭등 가능하다. 뭐 크립토불.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워낙 이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들이 자주 인용을 하다 보니까 기사가 또 많아요. 기사화되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코인텔레그래프 정도의 어떤 사이즈는 아니지만 여러 좀 마이너 미디어들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40% 40%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2018년부터 이어져 왔던 2018년 고점, 2021년 고점이죠. 이때부터 이어져 왔던 저항 라인이 이번에 터치는 했는데 지금 여기 저항이 간단치가 않아. 여기에 지금 저항과 또 맞물리는 교차 지점에서 이 수평선, 이 보라색 선 있죠. 보라색 선이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꽤 강하게 저항을 확인하면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쳤어. 그래서 9월로 접어들면서 확 한번 빠질 수가 있어. 특히 이제 RSI도 보면 이제 과매수 상황이거든. 항상 RSI가 과매수를 확인했을 때 폭락했던 과매수가 확인되면 폭락했었어. 그래서 과매수가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 지지라인까지. 그래서 0.5달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지금 사실 급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격대는 대충 이 지지라인의 주간 차트에서 지지라인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이 세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크립토 불 같은 경우가 꽤 전폭적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 코인텔레그래프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밋밋하죠. 그냥 단순 대입한 거니까. 이게 2017년에 월간 단위 폭등이 석 달 연속 이어졌을 때 이 비율이 7, 8, 9 계속 폭등이 7, 8, 9 연속으로 나온다라면 이때 월별 비율 폭등 비율만큼을 지금 대입을 해서 이번 달 7월에 1.7달러, 8월에 6달러, 9월에 40달러 이 비율만큼 270%, 240%, 560%가 반등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면 9월에 40달러를 내다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전폭적인 전망을 월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 저의 기준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지금 경기 침체, 사실상의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돈줄이 굳었잖아요. 돈이 굳어 있어요. 현금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현금이 없어서 지금 투자 시장 전반이 돈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펌핑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의 펌핑, 특히 이제 2021년 당시 이런 펌핑 이런 거는 지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는 없고 다만 좀 리플 같은 경우에는 1달러라도 조금 돌파를 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현실적인 거 뭐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뭐 한 1.7달러에서 이제 2.5달러 사이 그 구간 정도로 좀 가격 시세를 형성해주는 모멘텀이 벌어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역시 지금 SEC가 또 하나의 카드를 하나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서 미친 척 정말 질게 항소심 가서 질게 뻔한데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미친 척 그렇게 달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던 차트예요. 저는 좀 이런 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 목표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거 지금 리플 소송 결과 나오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777일 동안 이어져 왔던 주간 차트에서의 상단 저항이 지금 뚫렸기 때문에 8월 이후에 0.89달러 그리고 나서 1.7달러
이어서 3.3939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0.8917달러까지는 이번에 약식재판 소송 결과가 나와주면서 한번 뚫어주고 나서 지금 저항을 맞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0.89달러 위로 올라서 준다라면 1.7, 그 이후에 3.3까지 이 커피컵 패턴의 비중만큼 반등했을 때 이 비율만큼을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 조금 던져주는 그런 분석이죠. 그래서 좀 이런 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와 이거 되면 좋지만 이건 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배경이 조성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크 디펜더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어떤 기술 패턴을 좀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꽤 기술 패턴을 잘 봐요. 그리고 현실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재료가 차트에 더해졌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차트에서 구현될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다크 디펜더가 시점을 딱 찍은 것도 보면은 리플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던져질 때 뭔가 큰 게 기대가 됐을 때 그때 지금의 차트 흐름에서 이런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주면 얼마나 반등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시세 분석을 해왔던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3월 말, 뭐 6월 이럴 때 폭등할 거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실제로 맞아 떨어졌었죠. 3월 말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6월 중순 힘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 공개 이런 굵직한 이슈들을 차트에 잘 반영시켰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이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어떤 진행되었던 걸 보면 이슈적인 분석을 이 사람은 기술 패턴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가 차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없지만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석이 되는 경우니까 오히려 다크 디펜더 같은 케이스와는 좀 반대 경우인데 어쨌든 두 가지가 종합됐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견지하는 포인트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반대급부 상황은 그 긍정적인 재료가 아니고 부정적인 재료가 더해졌을 때 지금 현재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있는 차트가 무너질 가능성 여기까지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뭔가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조금 길게 호흡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지금 여기서 다크 디펜더가 이야기하는 8월 이후에 뭐 1.7달러가 3.3달러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1.7달러가 가능한 이슈는 뭐냐면 SEC가 항소를 안 한다, 합의한다. 요 정도 이슈가 나와주면 1.7달러, 2달러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SEC가 공식 문건을 통해서 항소 가능성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테라 사건 재판부한테 보낸 서한인데 리플 판결 잘못됐다. 이 남부지방법원은 이번 뉴욕 지방법원에서 나온 리플 소송 판결을 사례로서 판례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SEC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 테라 사건 소송도 꼬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서둘러서 차단을 하면서 이 사건을 위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약간 동분서주 분주해요. 지금 되게 뭐랄까 이거는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남부지방법원은 이번 뉴욕지방법원에서 나온 리플 사건 판결을 따르면 안 된다. SEC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말인즉슨 이제 항소 가능성, 항소 시그널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리플 시세 발목을 좀 잡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라고 SEC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시세는 한번 눌리긴 눌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 요소이고 소송 장기화의 어떤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면서 소송 처음 당했을 때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좀 악재는 악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과연 SEC가 항소를 할 것이냐, 항소했을 때 이게 승산이 있는 것이냐, SEC 입장에서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소를 하면 질 거가 뻔해 보여요. 항소를 해도 지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어떤 전반적인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그렇고
특히 이제 이거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와 리플의 합의 가능성이 10배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SEC가 이 약식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SEC는 리플 측이 요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판매될 모든 XRP의 거래까지 이제 등록 증권이라고 니들이 받아들이면 합의하겠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판결의 핵심은 초기 투자 판매 물량,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거는 기관들을 위해서 조성될 수 있는 XRP의 환경, 기능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수익을 주겠다라는 투자 계약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알고리즘 프로그래밍화된 방식으로 판매된 거, 다시 말해서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비증권이다 라고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SEC의 지금 이 주장, 다시 말해서 미래에 판매될 것까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것들까지 다 증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그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리플 측에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게 판결로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이건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10배 정도 높아졌다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SEC 입장에서는 꼬여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반갑죠. 우리 입장에서 반가운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는 담지 못했는데 포춘지에서는 5대5로 지금 얘기를 해요. 분석을 했는데 잘했더라고요. 합의 가능성, 이 항소 가능성 저 반반이다. 그래서 왜 반반이냐면, 첫 번째로는 SEC가 게리 갠슬러가 미친 척 정말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질 게 뻔한 것 알면서도 항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SEC는 특히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들, 굉장히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잖아요. 암호화폐의 어떤 규제와 관련해서 그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게리 갠슬러이기 때문에 의원들 성화에 못 이겨서 갠슬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갠슬러가 지금 SEC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무적인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갠슬러는 힐러리 캠프에서 이 돈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면 이제 굉장히 더 높은 자리를 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이 재무부 뭐 부장관 정도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게리 갠슬러가 지금 SEC 위원장으로 지명됐을 때도 굉장히 핫했죠. 뜬금포였었거든요. 갠슬러가 아니 왜? 힐러리 캠프에 있었는데 왜?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갠슬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민주당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데, SEC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항소해, 그냥 정무적인 판단해, 이렇게 강압을 하면 SEC 위원장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항소해봤자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이번 판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에 이 판결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민주당 정권이 지명한 SEC 위원장으로서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바마 정권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거든요. 아날리스타 토레스가.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보수 판결로 프레임을 짤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항소를 한다라는 건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건데, 과연 지금 현재 대법원 체제에서 이렇게 SEC가 시장을 강하게 공격하고 규제하는 이런 어떤 스탠스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의 보수화인데, 아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자율 경쟁 체제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봤자 진다, 가봤자야,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포춘지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황을 근거로 딱 놓고 봤을 때 미친 척 항소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상황을 놓고 보면 항소를 안 하고 합의할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항소,
근데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합의,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냥 3대 2대 1이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우리 입장이고 하나가 저쪽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2대 1이니까 그냥 합의하면 좋겠는데, 합의 딱 되면 정말 이번에는 이게 1달러 언저리까지 이번에 랠리가 나왔던 거잖아요. 0.94달러까지. 아마 합의 소식이 딱 전해지면 2달러 언저리까지는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합의를 안 하고 항소가 어쨌든 이루어진다,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항소가 간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고 한 번 더 XRP가 쏟아내리는 걸 우리가 봐야 될 수도 있고, 이번 테라폼 랩스 재판부에다가 SEC가 밝힌 내용들을 보면 얘들이 지금 항소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지금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어떤 글로벌 확장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라이센스 신청을 이번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리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리플 소송이겠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사를 이전했을 때를 대비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난 18개월 동안 유럽 직원이 75%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18개월 전에는 전체 직원의 2%인가 2%인가 2명인가, 아무튼 숫자가 2였거든요 2%인가 2명인가만 유럽 직원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샌디 형, 유럽 책임자였고, 그 마스터카드 출신, 그게 하나였는데 2명인가 2%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 18개월 동안 75%가 증가해서 전체 임직원이 900명인데 유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100명이래요. 야, 이거 뭘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리플이 어디를 옮긴다 그러면 그냥 영국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지금 되게 리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소송에서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본사를 이전할 그것만 놓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글로벌 확장성을 생각해서 영국이라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의 시장 확대, 또 유럽까지 이제 연계가 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번에 호주 상업은행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안 뱅크와 함께 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기술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XRP 레저의 어떤 특징들을 아주 강력하게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혁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니, 시간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드는데 안 하면 어쩔 거야. 이제 은행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혁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얼마나 속도감을 더해서 XRP에 대한 채택이 더 확장되느냐, 그게 관건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중국과의 연계성, 이거 재밌죠. 이게 지금 홍콩 기반의 어떤 은행들, 알리페이, 뱅크 오브 차이나, 딱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도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후본, 이게 지금 홍콩 기반의 항생은행도 있네. 홍콩 기반에 있는 어떤 은행들과 리플이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이미 XRP가 돌아다니는 통로가 깔렸다. 이게 뭘까? 이제 브릭스 진영에서 공용통화, 리저브 커런시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건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은데, 그런데 이미 홍콩에 있는 중국 은행들과 리플 레저의 어떤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고, 그럼 이 은행들이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이런 브릭스 진영의 커런시를 주고받을 때 뭘 사용할 것이냐 라는 걸 봤을 때, 아니 그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 레저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이죠, 브릭스 정상회담. 브릭스 정상회담 당시에서 푸틴이 한마디 할 거예요 분명히. 브릭스 리저브 커런시에 대해서 한마디 분명히 할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화된 내용들을 시장에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건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서 좀 저도 좀 반갑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모든 게 영국, 지금 유럽 나왔고, 호주까지 나왔고, 여기 또 중국, 러시아, 이 진영까지 나와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 그래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채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어떤 이런 시세 흐름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의 항소 여부가 가장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고,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항소 가능성이 있긴 하다, 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리뷰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